청년 일자리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너 요새 뭐하고 지내니? 야, 이과는 취업 다 잘 되잖아. 너 너무 늦지 않았어? 막막하다. 누군가 툭 한마디 던지면 그렇지 하고 포기 본인이 분위기 메이커라고 써놓으셨네요. 우리 회사가 본인을 왜 뽑아야 하죠? 안녕하세요. 장병 여러분. 명강특강 강연을 맡게 된 인크루트 취업 강사 신길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장병 여러분 최근에 가장 큰 고민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취업입니다. 취업이요? 제가 원하던 답을 금방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벌써 취업 준비 고민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예. 지금 계급이, 직급이 상병입니다. 상병이시고요. 예. 곧 이제 제대를 앞두고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제대를 앞두신 많은 군인분들께서 지금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섰어요. 바로 여러분들 앞에서 뽑히는 취업 전략, 취업의 비밀을 소개하러 왔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오늘 진행할 내용이 기업이 원하는 인재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한국 경제에 대해서 잠깐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최근 무엇이 장기화된다는 우려가 있어요. 세 글자입니다. 네. 어떻게, 역시 또 저랑 한 마음 한 뜻으로 맞추셨는데 그러면 저성장에 장기화돼서 생기는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한국 경제가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생긴 문제는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자리 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들 장병들뿐만 아니라 많은 취준생들 입장에서 취업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죠. 이렇게 저성장에 빠진 우리나라 입장에서 특히 기업을 맡고 있는 CEO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저성장의 위기를 어떻게 하면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기업의 수장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선주 IBK 기업 은행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은행에 대한 위기를 많이 논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회를 잡으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것에 대한 해법으로 지금처럼 비대면 채널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 이 중에서 은행에 입사를 관심을 갖고 있으시다면 저렇게 기업의 CEO가 어떤 생각을 갖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시고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준비해 가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좀 규모가 있는 회사만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중소기업 사장님을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 자신은 어떠한 부하 직원이었고 현재 어떠한 직원을 뽑기를 원하시는지 여쭤본 적이 있어요. 자신이 직원일 때는 의사결정권자에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자신에게 그러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부족해서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본인에게 그러한 의견을 제시할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러 다니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께서 어떠한 인재를 원하고 있나요? 바로 자신에게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사람, 우리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A와 B 두 가지 자기소개서 사례를 준비를 했어요.
보시고 A와 B 중에 어떤 자기소개서가 잘 썼는지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정도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A와 B 한 번만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A라고 선택하신 분 있으신가요? 모두 다 과연 틀렸을까요? 아, 예, 정답입니다. 정답은 보신 것처럼 B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모두 다 어쩌면 그렇게 B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B인지 의견을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앞에 계신 장병님, 왜 B를 잘 쓴 자기소개서를 선택하셨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A보다 B 내용이 좀 더 세부적이고 네. 회사에 대해 관심도 많고 네네. 많이 알아본 그런 인재 같아서 네네.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이고 회사에 대한 애정도 보이고 맞습니다. 한 번에 보더라도 A와 B 중에 B가 더 잘 썼는지는 눈에 띕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본인의 자기소개서를 쓰기 때문에 어떤 게 잘 썼는지 기준 잡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사 담당자뿐만 아니라 면접관들은 많은 자기소개서를 한 자리에서 보기 때문에 기준이 생기고 서로 비교가 되다 보니까 이 정도의 자기소개서는 정말 성의가 없구나. 이 정도를 쓰기 위해서는 참 많은 고민을 했고 발로 뛰어다녔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나보다 더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기회를 얻기 어려울 수가 있고요. 상대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나의 경쟁자는 내 옆에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나라 안에서 가장 열심히 취업 준비하고 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취업 준비는 조금 더 빨리 하시기를 권하는 거예요. 물론 제대 후에 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대 후에만 하셔도 지금 나이가 어리시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아요. 하지만 누군가는 또 이 군대, 이 공간에서 더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상담했던 학생 중에 그 학생이 군대에서 무려 자격증을 10개나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10개를 취득한 게 너무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저는 솔직히 아쉬웠습니다. 아니, 왜 10개를 취득하고 왜 아쉬워? 저의 원래 목표는 12개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자, 그러면 B처럼 우리도 자기소개 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더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뽑히는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거를 뽑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점을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기소개서 쓰면 뽑히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IT 회사 인사 담당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동아리를 했는지, 봉사활동을 했는지, 군생활을 했는지가 아닙니다. 그런 활동들이 어떻게 그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얘기만 하다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자기소개서를 여러분이 제출하셨어도 일기 같은 느낌, 때로는 반성문 같은 느낌, 때로는 후기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를 써주셔야 하는데 다른 글을 써주셨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였죠. 열심히 쓴다고 다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목적에 부합하는 글을 쓰셔야 되고 뽑히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글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쓸 때는 첫 번째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것이 바로 회사에 대한 공부입니다. 요즘은 고맙게도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직무 소개 코너, 선배와의 인터뷰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뭐만 하시면 돼요? 들어가서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공부를 한 다음에 내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매칭을 시키는 거죠. 회사에서 A를 요구하는구나. 나는 군생활하면서 A에 준하는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것이 다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매칭을 시키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기업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목소리를 한번 볼게요. 우리 회사랑 가전 업계의 현재 상황, 그리고 우리 회사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 자, 이건 제 강의 초반하고 일치한 내용이죠.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자기소개서 질문이 일치했습니다. 아이디어를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이디어는 그냥 나오나요? 아이디어는 언제 나오죠? 생각하고 고민해야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을 더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원하는 답을 해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저 자신도 부족한 스펙을 딛고 이런 아이디어로 뽑힌 적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뽑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말 권하고 싶어요. 우리의 부족한 스펙을 보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분 생각을 바꿔주세요. 공부는 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는 더 이상 책상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 수집 이런 것들은 우리가 책상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발로 뛰어다녀야 합니다. 발로 뛰어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채용 설명회 참석이 있어요. 혹시 채용 설명회가 무엇인지 가보신 분 있으세요? 무엇인지 아시거나 가보신 분? 네. 중국에 있었을 때 네. 기업체에 관심이 많아서 아, 네. 예, 그 설명회에 이제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몇 살 때쯤에 가보신 제가 거예요? 그때 초등학교 때였는데 초등학교 때요? 부모님과 같이 갔어요. 아, 초등학교 때? 이야. 그런데 그 후로 가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그거는 이제 딱히 기회가 없어서 네, 좋습니다. 자, 보십시오. 면접관은 혹 했습니다. 초등학교 그 어린 시절에 관심 있는 회사에 설명회를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대치가 이만큼 높아지죠. 그런데 갑자기 또 무슨 질문을 했나요? 최근에도 다녀오셨습니까? 아니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대치가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다녀왔습니다. 제가 군대 시절 휴가를 나와서 정말 관심이 있어서 일부러 중국까지 다녀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그럼 정말 놀라운 거죠. 아니 초등학교 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대학교 때도 성인이 돼서도 다녀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었던 그 열정 한 번으로 그치지 마시고 군생활까지 이어가십시오. 제가 예전에 취업 특강을 하는 자리에 어떤 머리 짧은 남학생이 그 학교 학생도 아니었는데 온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년휴가 기간이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말년휴가 기간에 취업 특강을 들으러 왔습니다. 당연히 저는 감동을 받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죠. 한 달이 아니어도 돼요. 1년이 아니어도 돼요. 하루만이라도 남보다 먼저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하고 싶어요. 채용 설명회 참석, 채용 박람회 참석. 그러면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 신문에서도 얻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신다면 학교의 홈페이지에 정보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마련할게요. 제가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의 자기소개서랑 이력서를 모두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뵙고 싶었어요. 저는 이미 여러분들을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기소개서 같이 항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장 과정이에요. 자, 성장 과정에서 우리 장병들이 가장 많이 쓴 잘못된 예시는 바로 이거예요. 일남이녀 사례입니다. 여러분, 이 일남이녀 사례는 우리 아버지들도 요즘 안 쓰십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도 안 쓰시는 걸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몇 년도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써주셨어요. 일남이녀 막내인지 첫째인지는 누구만 관심 있어요? 여러분의 여자친구만 관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장 과정을 어떻게 써야 될지 가이드를 알려드릴 테니까 메모하세요. 자, 성장 과정은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가치관, 여러분들의 가치관, 그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 계기, 그리고 그러한 계기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생겼고, 그런 변화로 인해서 최근 어떤 인정을 받았고, 그러한 가치관, 인성의 형성이 앞으로 직장 생활에 어떻게 보탬이 될지, 이것을 쓰는 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예요. 장점과 단점인데요.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분은 책임감이 높아요.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는 게 장점입니다. 그럼 언뜻 보면 괜찮은 사람 같은데 바로 여기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약속을 잘 지켰던 사례가 없는 거죠.
본인은 책임감이 강하다고 말했지만 책임감이 강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점을 쓸 때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장점을 얘기하심과 동시에 자신의 장점에 대한 근거를 덧붙이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세 개가 같은 맥락의 단어예요. 자, 보시면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나요? 그렇죠. 저의, 제가. 1인칭 대명사예요.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문서이기 때문에 제가, 저를, 저의 1인칭 대명사는 불필요합니다. 또 1인칭 대명사를 과도하게 많이 쓰면 문장력이 부족한 것 같은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이 쓰지 않는 걸 권합니다. 보시면 내성적, 이해타산적, 그리고 계산적 어때요? 굉장히 솔직합니다. 아마 이분은 누가 써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표정 관리 지금 되게 잘하셔서 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굉장히 진솔하고 솔직한 분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면접관은 당신의 장점도 아직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지나치게 단점을 여러 개를 언급하게 되면 겁이 납니다. 그래서 단점을 쓰실 때는 여러 가지 말고 지금 고치고 있는 한 가지를 적는 걸 권하고 싶은데요. 자, 다시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고치고 있는 당신의 단점을 정하세요. 그리고 이 단점이 왜 고쳐야겠다고 마음먹었는지, 이게 왜 사회생활에 장애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고쳐가고 있는지예요. 현재 어떻게 고쳐가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군 생활에 당신의 단점을 인식하고 그리고 고쳐갈 수 있는 시간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군 생활을 훌쩍 뛰어넘어서 제대 후에 인식하면 늦습니다. 이 기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고쳐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자, 이분이 중에서 장점을 좀 잘 쓰신 분이 있는데 바로 이분입니다. 혹시 어느 분이신가요? 아, 네. 정말 잘 쓰셨는데 보니까 열심히 사셨더라고요. 입대하기 전까지 많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고 몸으로 뛴 사람, 회사가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람을 상대하고 상황 대처 능력이 생겼다. 아쉬운 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생겼는지 예를 더 들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군 생활도 같이 얘기합니다. 운전, 병으로 복무를 하면서 지금까지 사고 한 건 없이 잘 수행해냈다. 이런 모습이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지금처럼 서비스업에 익숙하고 운전을 했던 이런 경험이 왜 마케팅에 적합한지 그건 마케팅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 충분히 엮어낼 수 있겠죠. 근데 틀을 잡아내신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힘든 상황에서 업무를 잘 처리했던 경험. 이거 같이 또 볼게요. 자, 여기에서 전체적인 틀을 보면요, 인성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또 뭔가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해내는 분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알바, 멘붕, 자기소개서에는 적합하지 않은 단어예요. 그리고 저렇게 내가 힘들었지만 문제를 잘 해결했다라고 쓰셨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자몽 한 조각 먹은 게 자몽이 갑자기 막 에너지가 나오고 이런 건 아닐 수 있잖아요. 자몽 한 조각보다는 뭘 더 쓰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실제 상황.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더 많이 자세히 쓰셨다면 더 좋은 글로 발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분도 아주 잘하셨어요. 자, 이분은 두통이 심해서 힘들었던 어떤 상황을 잘 이겨내신 분입니다. 혹시 어떤 분이신가요? 아, 네, 우리 상병이신 게 또 자랑스러우시군요. 네. 네, 잘하셨어요. 지금 보시면 정말 3일 연속 진통제를 먹을 만큼 건강 상태가 안 좋았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아픈데도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앞에 쓰신 분보다 조금 잘하신 게 있는데 마지막 마무리 부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끝났어요? 내가 뿌듯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마무리가 달라졌나요? 인정을 받았다. 그렇죠. 내가 뿌듯한 것에서 끝나면 주관일 수 있는데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순간 자신의 경험이 객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일하고 있는 뭐 선임이나 후임이나 누군가로부터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평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다음에 또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았다든지 이런 식의 칭찬이 있었으면 그걸 같이 녹이세요. 내가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평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로 정리하신다면 훨씬 더 글이 더 세련돼지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어때요? 아, 군생활 잘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제 2개가 더 남았어요. 4번째는 지원 동기입니다. 근데 지원 동기는 가장 많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자, 첫 번째 지원 동기는요. 우리 회사가 가로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아쉬운 점 너무 많습니다. 일단 그 회사가 어떤 것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로등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 추상적이고 피상적입니다. 그래서 더 명확하게 그 회사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명쾌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자, 2번째 분 같은 경우는요. 지금처럼 너무 솔직하게 쓰셨어요. 내가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연봉이 높아서다. 너무 좋은 회사다. 이런 건 어떤 느낌이에요? 지나친 솔직함. 예를 들어서 우리 남희연님 여자친구가 혹시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나를 왜 좋아하냐고 내가 물어봤을 때 돈이 많아서야 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느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솔직한 건 고마운데 너무 지나친. 그렇죠. 역시 지금 학습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가르쳐 주니 그대로 지금 흡수를 하고 있으신데 맞습니다. 솔직한 건 좋으나 과한 거죠. 속마음이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대를 배려하는 이유를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께서 지원 동기를 쓰실 때는 회사에서 원하는 건 단순 칭찬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원하냐? 당신의 역할입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회사에서 그 역할을 하고 싶은지, 그 역할을 하면서 우리 회사가 발전하는데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 고민. 다시 돌아가서 제 강의 초반과 일치합니다. 당신이 그 회사를 선택했던 이유에 대한 고민. 다른 회사가 아니고 왜 그 회사인지에 대한 고민. 이것을 써주셔야 되고요. 잘 썼는지 못 썼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체크 방법은 내가 A라는 회사 이름을 적었을 때 그 회사 이름을 B라고 바꿨을 때요.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아야 됩니다. A라는 회사 국민은행을 적었는데 그걸 현대자동차로 바꿨는데 말이 잘 돼요. 그러면 정말 잘못 쓰고 있는 거죠. 회사 이름을 바꿨을 때 말이 안 되게끔 그 회사에 대한 맞춤형 고민을 하셔서 제대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은 입사 후 포부인데요. 이분은 다른 부분은 좀 부족했지만 제가 여기서 진심을 느껴지더라고요. 바로 성우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시죠. 왜 저런 걸 하고 싶을까? 왜 저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왜 저런 생각을 해서 그것이 우리 회사에 어떤 보탬이 될까? 이런 것만 추가적으로 더 넣어주신다면 아주 좋은 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쓴 글 중에 부족한 것만 있었냐? 정말 다행히도 한 명, 우리 중에 아주 잘 쓴 자기소개서를 쓰신 분이 있어요. 자, 그분은 희망 직무가 자동차 정비입니다. 누군가요? 네, 딱 인상이 굉장히 성실하게 생기셨어요. 정비를 아주 잘하게 생기신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자, 우리 정말 제가 놀랐습니다. 혹시 장병님 나이가 22살이에요? 네, 22살입니다. 저분이 22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어린 나이에 꿈을 보십시오. 희망 직무는 자동차 정비이고 취미랑 관심, 특기가 어떻습니까? 하나로 뭉쳐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32살이 돼도 저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22살인데 해냈습니다. 그리고 해내고 있는 거죠. 자, 실제 자기소개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맞춤형 자기소개 쓰시는 분 드물어요. 취미를 보십시오. 인터넷 자동차 정비 카페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정비에 대한 자료를 찾는 것. 질문을 하고 정비에 대한 노하우를 얻는 것이 취미입니다. 특기는 자동차 일반 정비. 군대에서도 정비병, 특기병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인물 역시 정비학교에서 자신에게 정비에 대한 열정을 불어일으킨 선생님이세요. 군대에서 차량 정비병으로 일하면서
오히려 공부가 열악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선우임과 더 하나가 돼서 문제를 해결했던 이런 경험 아주 좋아요. 바로 우리가 군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앞으로 입사 후에 나는 세심하게 검찰을 할 것이고 또 고객이 무언가를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할 것이고 또 스피드 있게 정비를 하겠다.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아직은 어떤 회사에 취업하겠다는 건 의사결정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의사결정을 하시게 되면은 더 그 회사에 맞추며 자기소개서 써내겠죠. 지금 22살인데 이분이 32살이 됐을 때 어떤 더 멋진 모습으로 바뀌실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의 자기소개서를 보고 나서 조금 더 뛰어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거보다 더 잘 쓰고 싶은 마음 드시죠?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기소개서 잘 쓰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자, 기업은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경험은 다양한 것을 끌어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과거에 했던 것들을 한번 돌아보셔서 다양한 경험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험을 정리하실 때는 좀 더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툴 같은 게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험을 좀 더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스타라는 기법이 있어요. 스타 기법은 스왓 분석처럼 워낙에 대중화된 기법이라서 관련 자료가 많습니다. 스타 기법은 영어 단어의 약자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스타 기법에서 첫 번째 S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태스크, 과제나 목표, 문제 같은 것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 상황에서 저는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문제나 목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한 노력, 해결 방법에 대한 노력이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노력을 다이나믹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3가지 정도를 적어주면요, 훨씬 더 의욕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과입니다. R, 결과 부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더 객관화를 시켜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잘했다. 뭐가 잘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10% 이상 올랐다. 선임 2명에게 칭찬을 받았다. 포상 휴가를 얻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어떠한 객관적인 성과가 생겼는지를 적어주시고요. 만약에 실패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반성이겠죠.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분석,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반성을 하시고 돌아보시면 충분히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멋진 건 그겁니다. 실패를 한 후에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스타 기법 앞뒤에 무언가를 붙여보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앞에 있는 소두는 소제목과 2갈씩 전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L은 런입니다. 배운 점, 깨달은 점. 그리고 마지막 P는 플랜, 입사 후 계획, 포부,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S입니다. 자신이 운영 중인 블로그에 홀스티라는 소개글을 올렸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런 지갑 사고 싶어요 라는 문의글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홀스티가 미국에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미국에 있는 기업에 연락을 취해서 공동구매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분을 직접 만나뵙지 못해서 어떤 식의 액션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못 들어봤지만 그 안에 충분히 많은 액션이 숨어 있겠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의 관심, 호응을 끌었습니다. 그것을 숫자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나서 깨닫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사회적 니즈가 많이 강하다라는 걸 깨달았고, 그리고 입사 후에 이러한 실행력을 보여드리겠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2가지 남았다고 그랬죠. 뭐였죠? 2가지. 그렇죠. 소두입니다. 작은 머리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아요.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소두.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지 2갈씩으로. 핵심만 간결하게, 그 다음에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소제목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소제목과 두괄식으로 나의 스타, 경험을 적고 마무리는 깨달음과 각오를 같이 붙여서 넣어주면요. 여러분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자기소개서, 경험을 정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지원자들을 상담해 보면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험을 잊습니다. 바쁘게 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건 지금 군생활 기간 동안 당신의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과거를 정리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에 이룰 것을 과거에 한 것처럼 정리하세요. 내가 앞으로 할 것도 한 것처럼 정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욕이 생길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하진 않았지만 내가 한 것 같은 이 느낌을 보면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만 했던 걸 글로 쓰게 되면은 더 강렬한 의지가 생기고 여러분들이 더 의욕적인 군생활을 보내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지금처럼 소두 스타 더하기 LP 이 방식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적어도 10가지 에피소드만 정리하셨어도 충분히 제대 후에 뿌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자기소개서에 이어서 면접, 뽑히는 면접 전략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있는데요. 바로 메라비언의 법칙입니다. 이 메라비언의 법칙은 무엇을 의미하냐? 어떤 한 사람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3가지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그 사람이 한 실제 말의 내용도 물론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비중이 낮죠. 그리고 더 영향을 마치 크게 미친 것은 표정과 태도, 목소리, 비언어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의 내용이 불필요하다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첫인상을 좌우할 때는 말의 내용도 물론 의미 있고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제스처, 표정, 이런 말하지 않아도 느껴질 수 있는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같이 신경 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면접을 볼 때 아이 컨택이 중요한 거고 태도가 중요하고 어깨 라인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소한 것 하나가 당신의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이미 멋지시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면접관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럼 억울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멋있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평가받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행동을 하십시오. 자, 2번째 중요한 게 자세인데요. 자세는 면접 볼 때 3가지 자세를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첫 번째가 서 있는 자세. 이미 너무나 바르게 잘 서 있으시죠? 바른 자세로 당당하게 서 있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인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인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서 있는 상태로 인사를 하셔야겠죠? 반듯하게 서 있다가 자,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단체 인사를 할 때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상체를 움직입니다. 상체를 움직일 때는 고개를 움직이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엉덩이를 빼는 느낌으로 45도 각도를 만들어줍니다. 1초 멈췄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면 지금처럼 바르게 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면접관이 앉으라고 사인을 보냈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반듯하게 앉아주시는 거예요. 앉으실 때는 등받이 기준으로 계란 하나만큼 띄워주시고요. 지금처럼 팔의 위치, 다리 모양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시면서 앉아주신다면 더 바르고 깔끔한 단정한 인상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메라비언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비언어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럼 면접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넘어야 될 관문, 바로 면접 평가표인데요. 면접은 평가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터넷에 공개된 한 은행의 면접 평가표입니다. 보시면 면접 평가표는 크게 평가 항목과 평가 요소, 그리고 면접 평가 성적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 중에서 면접 평가 항목은 회사마다 그 요소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업에 대한 열정, 두 번째가 직무에 대한 열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첫 인상, 예절,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처럼 반듯하게 씩씩하게 인사를 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세 번째 항목인 첫인상 점수를 얻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얻으신 다음에 나머지 그 기업에 대한 열정, 직무에 대한 열정은 또 차근차근 키워가시면 되니까 충분히 점수를 더 가져가실 수 있겠죠. 자, 이런 면접평가표를 넘어서기 위해서 더 우리 사장님들과 부사장님의 임원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삼성인력개발원 한승환 부사장님께서 강연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바로 면접 질문 4단계입니다. 면접은 처음에 여는 질문. 자, 대기실에서 기다리시느라 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대기실에서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 어떻게 보면 크게 의미는 없지만 첫인상을 좌우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해줄 첫 번째 질문, 여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기본사항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학생들이 토익 점수를 갖고 있는데 왜 자신은 토익 점수를 공부하지, 토익 점수를 갖고 있지 않은가? 왜 학점이 낮은가? 왜 학교를 오래 다니고 있는가? 왜 대학 시절 자격증을 많이 취득했는가? 왜 특성화고를 진학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본 사항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이력과 여러분의 자기소개서에서 궁금해지는 부분, 이런 건 기본 사항이기 때문에 주춤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말해줘야겠죠. 왜냐하면 이때 주춤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을 할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과 연관된 이야기는 말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씩 이제 어려워질 수 있어요. 바로 상황 질문,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나중에 상사랑 갈등이 생겼다. 그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 아주 쉽게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왜냐? 직장 생활에서 퇴사 요인 중에 하나가 상사와의 마찰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보려고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상사와의 마찰을 대처하는 방법은 뭐예요? 원인을 나에게 찾아야겠죠. 누군가와 마찰이 생겼을 때 원인을 나에게 찾는 사람,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서 찾는 사람, 당연히 누가 더 발전할지는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등이 생겼을 때는 먼저 자신에게 이유를 찾고, 그리고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도 갈등이 또 생긴다면 그 다음부터는 대화로 얘기를 하되, 상사와 이야기를 할 때는 너무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칠게 물어보기보다는 사적인 자리를 마련해서 조심스럽게 예의 바르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상황 질문이 나올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심층적인 질문을 합니다. 어떤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 면접관이 그걸 통해 무엇을 깨달았나? 그때 당시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개선해보고 싶은가? 이런 식의 질문을 심층적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지, 진심으로 대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가지를 심층으로 물어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속마음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표면적인 질문에서 끝이지 않고 좀 더 깊이 있게 경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두 스타덕의 LP로 경험을 미리미리 정리해 놓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면접의 성공 사례를 하나만 같이 볼게요. 면접 성공 사례 보시면요. 우리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실제로 대리점에서 일해봤습니다. 그래서 경쟁사의 영업 방식도 알았고요.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현대중공업 면접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지원자가 뭘 준비해 갔어요? 5년치 회사에 대한 스크랩북.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회사의 발전 방법. 자, 보십시오. 회사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우리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어요. 우리 현장에서 같이 한번 체험을 해볼까요? 자, 자기소개서란 면접 중에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게 무엇인가요? 그렇죠. 우리 면접 지금 어느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진단하는 시간 같이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모의 면접 잠시 후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네, 앉아주세요. 두 분이 좋아하는 거 하나씩만,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하나씩만 짧게 얘기해 주세요. 이유랑. 저는 좋아하는 거는 영화고 그 이유는 그 영화에 대해서 시나리오랑 그 연출과 같이 너무 재밌게 제가 보고 있어서 영화를 더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거는 이제 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짬뽕입니다. 그냥 언제 먹어도 맛있고 술 먹은 다음날 먹어도 좀 기분이 좋고 저는 언제 먹어도 짬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현재 상병 그리고 이중국 상병 두 분 혹시 지금 아프신가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조하고 비교했을 때 두 분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패기 없이 면접 보시는 분들 많지 않으신데 더 씩씩한 모습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현재 상병부터 예. 큰 소리로 한번 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자신의 의욕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일본에서 성우를 희망한다라고 했는데요. 왜 성우가 되고 싶죠? 처음에는 그냥 장난식으로 만화랑 그냥 그런 걸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내가 왜 이 만화에 몰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분명 뭐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 장르가 있을 텐데 저는 그 중에서 그 연기하는 목소리가 되게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 목소리에 빠져들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공이 소방 쪽인데 예. 왜 일본어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이쪽 전공을 하지 않고 왜 소방 쪽 전공을 하는 건지? 그 당시에는 일단은 제가 일본어를 공부하는 기간이 약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근데 2년 동안 1년은 장난이었고 1년은 조금 진지하게 그동안 공부하면서 2년이라는 시간이 군대에 있는 시간이니까 그만큼이 좀 전 나름대로 공들여서 탑을 쌓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서울 메트로 입사를 희망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고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역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있으십니까? 서울 메트로 중에서 말씀하시죠. 네네. 사실 대전 토박이라 대전에서 여기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 수가 배출되고 있는 역이 무엇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아마 가장 많은 이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데는 대전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아마가 정답인지 아니면 가정하신 건지. 가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정을 면접 자리에서 잘 모르는 내용을 정확하게 말하려고 해도 괜찮습니까? 두 분 왠지 인상도 좋으시고 노래도 참 잘하실 것 같은데 좋아하시는 노래 한번 좀 요청드려도 될까요? 잘 나가만 왔는 난 어릴 때부터 내 사막한 삶의 꿈바람만 밖에 흔들림 없이 잘 따라서 와 내 맘에 into the living 내 항상 네 앞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걸그룹이 누구죠? 이면준 상명은? 저 걸그룹은 딱히 안 좋아하고 네. 조명석 상명은 어떤 걸그룹? 제가 연예인에 대해서는 까막눈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사를 했는데 여러분 신입사원이에요. 근데 팀장님이 저 컬러 프린터로 걸그룹 사진을 그것을 인쇄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매일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이면준 상명과 조명석 상명 어떻게 할 건지 이면준 상명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일단 그 걸그룹이 어떤 걸그룹인지 파악을 한 다음에 네. 그 상사에게 가서 걸그룹에 대해서 은근슬쩍 얘기를 꺼내고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찾아서 이야기를 꺼낼 것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방법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회사 공용 물품을 사용해서 만약에 중요한 사항이 그게 좀 늦어진다면 그거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조금 조심스럽게 좀 친분을 쌓은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경우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실까요? 만약에 제가 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이 종이가 없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이 종이를 아껴 써서 정말 필요할 때만 쓰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이 많이 말하는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많더라도 회사 생활하면서 종이가 다 떨어지는 상황이 절대 없다고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진구 상병부터 본인이 군대에서 가장 힘들었던 상황과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최근에 좀 편두통이 계속 유지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이제 머리를 아파본 적이 없어서 많이 당황스럽고, 그리고 이게 한 2주간 계속 지속되니까 너무 힘들었었는데, 마침 이제 저희 부대가 아주 중요한 훈련 기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꼭 해야 되는 일이라서 제가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대장님께서도 많이 힘들면 너는 좀 쉬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그때 이제 저희 중대원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으니까 제가 약을 먹고 이제 새벽까지 다 해서 이제 그 일을 다 같이 끝내고 나니까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날 바로 잠을 한 2-3시간밖에 못 자고 또 저희 중대원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제가 머리가 너무 안 좋아서 이제는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까, 아니면 계속 그냥 버티고 참다가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솔직하게 지금 아직 머리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다고 말씀을 연기해서 드렸더니 이제 중요한 그래, 그러면 혼자 같은 경우는 조금만 쉬어가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저는 이제 단위단으로보다 조금 더 쉬어가면서 한 10분, 20분씩.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괜찮나요? 예, 지금은 많이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뽑히는 취업 전략 중에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고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의 답이 있습니다. 기업의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입장 빨리 뽑아주세요가 아니라 기업이 지금 어떤 인재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준비하는 건 어찌 보면 아주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취업에 뽑히시려면 여러분 자신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이라는 사람이 그 회사에, 그 직무에, 그 산업에 얼마나 적합한 사람인지를 탐구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탐구하고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지원자들의 공통점, 바로 이게 부족합니다. 진정성이죠. 준비는 열심히 했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사람, 기업이 같이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장병들 충분히 멋있고 훌륭한 분들이에요. 당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이제 당신을 평가하는 누군가가 당신이 얼마나 괜찮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제대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이상까지 당신의 인생에 열정을 가지고 도전해 주십시오. 오늘 감사했습니다. 좀 제가 몰랐던, 제가 뭐 말을 작게 한다거나 뭐 다리를 좀 움직인다거나 그런 버릇들도 알게 됐고, 좀 더 이제 면접을 할 때 목소리를 크게 내고 정확히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건지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좀 알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떨리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그때 노래하라고 했을 때 정말 당황스럽고 노래도 아는 것도 없었는데,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좀 당황스러운 질문할 때 조금 너무 긴장하지 않는 이제 준비성을 좀 챙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언어적인 요소, 행동이나 목소리 같은 게 처리가 좀 힘들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대 돌아가서 한번 다시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할 생각입니다.